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693채 증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전달보다 21.9% 줄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34명으로 22.2% 줄었고 지방은 1,477명으로 21%,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도 29.8% 줄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전체 물량 중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 경기실사지수 3월 전국 전망치는 63.0을 기록해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79.6, 세종 78.2, 대전 77.4, 경기 73.7 등 일부 지역에서 만 70대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50에서 60선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양 경기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HSSI 전망치가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분양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자, 세종동 분양시장 기대감을 유지했던 지역도 크게 하락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 또 국지화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2-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부동산 지식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류태욱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 기업도시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를 한 이러한 부동산이 또 어떤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죠.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기업도시는 또 어떤 곳이고 평택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평택 하면은 부동산의 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또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이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시의 그 과거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약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의 이 과거를 좀 보시게 된다면 현재 이 평택시 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택시는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송탄이라는 이러한 송탄시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금의 평택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평택군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군 그리고 송탄시 그리고 평택시 이 세 지자체가 합쳐져 있는 현재에 와서 이 평택시라고 만들어진 이 복합 도시가 1995년도에 이제 도농 복합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경기도에서 세 지자체가 도농 복합 도시의 사례 중에 세 지자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도농 복합 도시는 평택시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평택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좀 특별한 이러한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택 도농복합도시는 말 그대로 송탄시와 그리고 평택시 그리고 평택군 평택군은 이제 좀 농촌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평택의 그 지명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평택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평평한 택지가 많이 있는 이러한 도시다라고 해서 이 지명이 평택으로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던 이러한 그 과거의 역사처럼 지금 현재 이 평택에는 농지, 평야라고 불리우는 평택 평야라고 불리우는 농지가 상당히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서 이 평야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김제 평야, 굉장히 유명한 김제 평야가 있죠. 해서 김제 평야에 못지않은 또 경기도의 평야가 있다면 바로 이 평택에 있는 평택 평야가 굉장히 그 평야 중에서 유명한 이러한 평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평택 평야, 이 농지에서는 바로 쌀이 이제 많이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평택미가 또 굉장히 경기도에서 유명한 이러한 쌀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평택의 그 특징, 송탄, 평택, 평택군 이러한 도농복합도시 아래에 이런 농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당연히 평택에는 농업 위주의 이제 어떤 경제 기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러한 도시가 과거에 이 평택의 특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이 부동산이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업의 기반이 아니라 이제는 좀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 송탄의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 미군이라는 또 시청자님께서 평택하면 미군이 막 이주를 한다 이러한 그 이슈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송탄에 있는 미군에 의해서 미군 부대에 의해서 송탄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서울에 이제 용산의 그 미군 부대에 의해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태원이라는 곳이 있죠. 해서 평택도 그와 못지않게 이태원 못지않게 저녁에 가시면 굉장히 그 삐까뻔쩍한 이러한 그 거리를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송탄의 신장동입니다. 해서 이 신장동에는 이태원처럼 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그 관광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신장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신장동을 딱 가시게 되면 미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권에 많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신장동 쇼핑몰 거리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아예 그 이태원처럼 거리가 아예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평택하면 시청자님께서 또 많이 떠오르시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라는 그 음식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송탄에 있는 신장동 신장 쇼핑몰 거리에 있는 송탄 부대찌개가 평택에 또 대표하는 그 관광 특화의 음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과거에는 이 농업 위주의 어떤 경제 기반이 잡혀있던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현재에 와서는 이 미군에 의한 이 상권과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와 이런 형성이 되어 있는 것에 더해서 평택 평야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해서 평택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고속도로가 쫙 놓여져 있는 전라권과 그리고 경상권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고속도로, 교통의 여건까지도 함께 좋은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잘 살려서 대기업이 현재는 평택에 많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과거에 이 농업 위주의 평택시, 평택군, 그리고 송탄시가 아니라 현재에 와서는
관광과 상권과 그리고 기업이 입주를 하는 대도시의 이러한 평택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이 평택에서 대기업이 쫙 들어오게 되는데, 시청자님들께서 평택의 대기업 하면 크게 LG라는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쌍용, 쌍용 자동차가 있는 이 쌍용이라는 또 대기업이 있습니다. 해서 LG, 삼성, 쌍용, 그리고 또 평택에 이 평택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택항까지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서 평택에는 기업들이 또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리적인 특징을, 입주 여건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이러한 도시가 현재 이 평택 기업 도시의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 위주의 이 평택시가 현재에 와서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자리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시청자들이 평택하면 부동산이 굉장히 핫한 곳, 이러한 평택의 인지도를 급상승시켜준 이러한 기업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 삼성, 쌍용, 평택항 이러한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청자님께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이 중에서도 주목하셔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면 바로 평택의 인지도를 급상승시켜주고, 그리고 평택의 부동산의 변화를 또 가져다 준 그 주인공이 이 삼성전자의 공장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평택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평택의 그 부동산의 변화가 또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이전의 부동산의 모습입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굉장히 그 과거의 평택 95년도 이전의 그 평택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지금에 와서는 고덕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또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해서 고덕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막 아파트가 거의 입주하기 이전 상태로 아파트가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 바로 고덕 신도시입니다. 해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또 진행을 했던 2기 신도시, 수도권의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바로 이 삼성전자 공장의 배후 도시이자,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인구 과밀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도시가 바로 이 고덕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일반적인 그러한 도심 외곽에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로 이러한 일자리가 풍부한 곳, 일자리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 주변으로 이제 그러한 직주 근접에 굉장히 기인을 해서 이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이러한 배경을 시청자님께서 좀 인지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기존의 평택시청이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평택시청이 있는 지역에 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평택시청이 있었지만 시청 주변으로 해서의 그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아까 별반 다를 바 없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던 바로 이 지역, 소사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현재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도시로 빌딩의 숲으로 논두렁, 밭두렁이 빌딩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사벌 택지지구도 마찬가지로 평택에서 삼성전자의 그 공장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러한 도시를 또 평택에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떤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러한 지역에 이 건물들이 쫙
딱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선점을 하시는 게 부동산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름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중심의 도시에서 현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평택 기업 도시가 생기면서 더 많은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발전 방향 어떨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셨던 파주, 그리고 화성, 그리고 아산 이러한 그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만들어진 이 기업 도시를 저와 함께 또 살펴보셨죠. 해서 파주나 화성이나 그리고 아산 이 세 지역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농촌이었지만 대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가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 파주, 화성, 아산 기업 도시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해서 이 지역들은 그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파주, 화성, 아산의 기업도시의 특징이고 오늘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평택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에 시작을 하고 있는 현재 이 평택이 기업도시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이 현재의 평택 기업도시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평택의 어떤 기업도시의 향후 발전 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 그대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평택 기업도시의 그 발전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평택의 기업도시 중에서도 시청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 삼성전자의 공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건물이 막 지어져 있고 지금 한창 건물을 짓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비어 있고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평택의 그 삼성전자 공장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평택의 이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대기업이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닌 아직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평택의 기업도시의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중간에 좀 어느 정도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1라인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반도체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서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2라인이라고 불리우는 또 반도체 공장의 모습입니다. 해서 이 2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완공을 시킬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공장이 또 2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 1기 현재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1기 라인이 가동 중에 있으면서 이 평택에 늘어난 이 부동산의 변화를 보시게 된다면 인구의 변화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3,600명 1기 라인에서만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그 직원분들이 3,60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이 평택으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기 라인은 약 3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2기 라인도 지금 비슷한 규모의 30조 원 규모로 투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공장이 2기 라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기, 2기가 또 완성이 된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평택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 이 삼성전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2기가 지어진 이후로 또 3기와 4기 라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또 지어질 예정에 있는 곳이 바로 현재 평택 기업도시의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의 발전 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서해안에서 현재 이 평택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서해안에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가장 살고 싶은 이러한 도시가 평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서요. 이 평택 기업도시의 성장이 한눈에 그려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구 증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는 하는데 평택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유의점도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파주, 아산, 그리고 화성 이러한 지역들을 보시게 된다면 기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엄청난 급격한 인구 증가를 함께 또 보시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인구 증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급격한 2배에서 3배 이 정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평택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구가 부동산의 항상 모든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인구가 아직은 평택에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평택의 부동산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평택의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또 보시게 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78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만 명 정도의 약 40만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이 평택시가 2년 정도 뒤가 되게 되면 78만, 거의 약 80만, 2배 가까이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도시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현재 평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택 이러한 부분들이 이 인구 증가에 맞춰서 꾸준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향후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평택이라는 점이고 아직까지 시청자님께서 평택은 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평택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가 그러한 부동산을 소유를 하시는 게 성공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러한 평택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새 지자체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이 평택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그만큼 평택의 땅은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평택에 투자 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인구가 증가를 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동산이 어떤 지역이 연관성이 가장 좋은 곳인가, 연관성이 가장 깊은 곳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게 시청자님들께서 성공하시는 이러한 지름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시청자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판단 그리고 소유까지 하시면서 성공하시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지식이 류태웅 팀장과 함께 이 평택에 있는 기업 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팀장님이 다음 주에 무료 세미나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저는 똑똑 해결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류태웅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는요. 2019년 토지보상과 신도시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솔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제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식인 류태욱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신다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좀 구체적인 사항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길이 384-4번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 거예요? 소유한 지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네.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엄마 앞으로 병리로 있은 지는 30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미래 가치를 알고 싶고요. 네. 저희가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네. 그렇다면 상속받으신 땅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그렇고요. 보유한 지 그러면 13년 된 거고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부산 철마면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속을 받으신 토지가 또 기장군 철마면에 네. 이렇게 있으신데 이 네. 토지의 향후 전망과 그리고 매도 시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 과거에 이 기장군 철마면 이 면 소재지 인근으로 해서는 사실 부산에서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 양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다 뚜렷한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없었던 곳이 이 기장 철마면의 좀 특징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오랫동안 상속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최근에는 이 철마면 주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토지 인근으로 보시게 된다면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지금 양산에서 사송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이러한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가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 신도시가 202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단순히 좀 소도시, 조그마한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37,000명이 또 거주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로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해서 37,000명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산과 양산 사이에 어떤 이렇다 할 교통 호재가 없었지만 지금 이 양산 신도시로 인해서 또 부산에도 또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시청자님 토지에서 좀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게 되면 그 체육관, 체육시설이 또 있는 스포원 파크가 있는 자리에 노포역이 있어요. 해서 이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신도시를 지나서 양산 시청까지 쭉 연장이 되는 도시철도가 앞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해서 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부족해 있는 이 교통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 22년까지 도시철도를 지금 놓는 이러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철마면과는 다르게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굉장히 삐까뻔쩍한 이러한 도시 인근에 있는 이러한 철마면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시청자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인근에 신도시 생기면요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보유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 상태. 네,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집번이요.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안녕하세요. 네, 247-27번지 맞으시죠?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보유한 지 얼만큼 되셨어요?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이면 얼마 되진 않은 건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서산에 있는 토지고요. 전망 어떨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토지를 소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러한 어떤 지금 서산에 토지를 소유하시는 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투자가 좀 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있다면 대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산업의 개발, 그리고 서산 중심 쪽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산 테크노밸리의 개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개발 호재가 최근에 그 서산에서의 어떤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개발 호재에 더불어서 지금 서산에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호재가 있다면 바로 이 서산 방조제 인근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공항, 현재 그 비행장이 있는 자리를 이제 민간 공항으로서 활용을 하는 이러한 개발이 지금 최근에 서산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에 들어오는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들어오는 그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산에 공항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충청남도 분들이 비행기를 타러 서산으로 이렇게 몰리시게 되는 이러한 굉장히 인구가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 서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 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취항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지금의 서산보다도 사람이 북적북적한 공항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오시게 되는 이러한 서산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인구가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의 개발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공항을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그 관광이라는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서산에 있는 그 생태공원, 지금 현재 그 방조제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해서 해양 생태의 그 관광 거점을 바로 이 서산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까지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착공을 하는 이러한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주소가요. 진주시 초전동 395번지 맞으신가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을 뭐 어떤 게 보고 싶었어?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예. 이 토지를 보유한 지는 얼만큼 되셨어요? 한 2년쯤 됐어요. 2년 정도 되셨고요. 예. 지금 매도 계획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매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매도 계획은 뭐 어떤 건데요? 아, 지금 뭐 팔려고 생각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신 거고요. 이걸 뭐 네.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그래서 궁금해갖고 전화해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예.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그 진주의 초전동에 있는 토지를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예.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도시 개발에 속해져 있는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 속해져 있는 토지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예. 시청자님께서 이 토지를 계속 소유를 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예. 지금은 농지이지만 향후에는 그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이 신도시의 그 토지를 다시 한번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러한 곳이 현재 그 시청자님의 토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진주에서 환지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지라는 게 이제 그 농지지만 이 농지 위에 택지가 만들어지면 그 택지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유를 하실 수가 있는 이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환지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좀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환지 방식으로 해서 신도시의 택지를 소유하시는 게 시청자님에게는 조금 더 큰 차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이쪽을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진주에 최근에 이렇게 도시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 혁신도시를 알고 계시잖아요. 해서 진주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좀 진주의 이 동북권 과거에 별로 뭐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없었던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었던 이 진주의 동북권을 지금 진주에서는 이쪽을 도시로서 좀 성장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 주변으로도 그 진주의 그 도청 서부청사가 있잖아요. 해서 서부청사와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토지에 이루어지는 이 도시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있잖아요. 해서 이 항공우주산업단지가 2026년까지 이제 개발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요. 해서 26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진주에 또 다른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후보지 가운데 지금 시청자님의 그 토지에 만들어지는 이 도시가 그 후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져가는 게 더 낫겠네요.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이 전화를 하면 됩니까?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 문자 상담입니다. 화면 통해 읽어드릴게요. 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660-1번지고요. 이거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8831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자, 화성에 대한 문의 요즘에 부쩍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화성에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화성에서도 과거에 포도가 유명했던 이 송산면, 송산 그린시티 인근에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해서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측, 남측, 서측 지구라는 이 지구 이름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남측 지구, 동측에서 남측으로 이어지는 이 자리에 화성에서는 지금 국제 관광지를 지금 이쪽에 개발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송산 그린시티 내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2021년도쯤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26년도에는 이제 개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31년도에는 완전히 이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이 완료가 되는 이 시점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현재 이 송산 그린시티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 송산 그린시티와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위치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청자님의 토지로서 유익한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살펴볼까요? 화면 통해 읽어드릴게요. 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주공 9단지 아파트고요.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문의합니다. 라면서 1874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명일주공 아파트고요. 이곳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명일주공 아파트, 네, 또 다른 말로는 고덕주공 아파트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죠. 해서 지금 이 강동구에 있는 명일동, 지금 시청자님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 이 명일주공 9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이 있다면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좀 오래되어 있는 이러한 구축 아파트가 좀 지금 이 명일동의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화가 많이 또 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유하고 계시는 이 명일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당장에 단기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이주가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은 좀 오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향후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노후화되어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명일동 주변으로 해서 또 다른 호재가 있다면 9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9호선 라인까지도 계획 중에 있는 이러한 교통의 호재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 명일동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호재와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곳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호선 생기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충남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724-3번지고요. 토지의 전망과 가치가 어떤가요? 라면서 5169번님 문자 주셨네요. 충남 당진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당진은 또 많은 그 이슈가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또 한 군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시청자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당진시와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아산과 딱 사이에 있는 이러한 위치에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현재 부천에서 이 홍성까지 쭉 내려오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 합덕읍이라고 하는 이 합덕에도 이제 그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가게 되는 이 역사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해서 이 역사와 또 연계를 하는 이러한 또 추가적인 철도가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당진에 가장 큰 산업단지가 있다면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겠죠. 해서 이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준 그러한 어떤 사업이 이 성문 국가산단과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연결이 되는 이러한 성문산단 인입철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산단 인입철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개통될 목표로 공사가 진행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문 국가산업단지도 24년까지 국가에서 전폭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개발지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네. 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까요? 한 5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5천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특정 지역을 보신 데가 있으신 거예요? 아, 본 거는 없고요. 네. 예. 범위가 지금 너무 넓어서요. 전국에 개발지가 많은데 어떤 조건을 조금 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저희가 수익이 많이 나오면 좋죠. 야,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 조금 예, 예. 범위가 애매하긴 예, 예. 하는데요. 자, 일단 네.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그 개발지에 대한 좀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개발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개발지라는 그 개발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개발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개발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그 세종시를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해서 그 충청도에 세종시가 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해서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어디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남권에 교통의 그 호재가 들어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권에 또 들어가는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그리고 경기 북부권에 또 들어가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그리고 전라권에 들어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그리고 충청권에 들어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는 이러한 개발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기 북부권, 영남권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 과거의 세종시처럼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호재는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찾으시는 게 현재 그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영남권에는 어디가 많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강원권에는 또 어디가 많이 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화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좀 상담을 따로 이렇게 받으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향후에 이 상담 방향 이렇게 좀 진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여러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통해서도 많은 그 정보들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상담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는요. 2019년 토지 보상과 신도시의 주목하라를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제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통해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정보들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까지 도와주신 또 류태욱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끝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